구글에서 제공하는 설문지를 이용해서 설문지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 로그인한 다음 상단에 있는 9개의 점을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내려서 설문지를 클릭합니다. 클릭하게 되면 새 양식 시작하기가 나타납니다. 십자가 표시인 것을 클릭합니다. 십자가 모양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화면과 같이 제목에 질문 없는 설문지라고 나타나 있고 질문지를 작성할 수 있는 설문지를 작성할 수 있는 기본 양식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질문할 때 만드는 양식을 이야기하며 응답은 응답을 받았을 때의 양식을 이야기합니다. 응답하게 되면 자동으로 구글 스프레드 형식으로 받고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질문지를 이용해서 설문지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목을 입력합니다. 자, 제목에는 클릭하게 되면 제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선호도에 대한 연구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설문지 설명을 적어줍니다. 본 설문지는 연구 목적이며 설문하고자 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연구자를 밝혀준다. 자, 이게 뭐냐면 설문지를 작성할 때 여러분이 왜 설문지를 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하고 그 연구자가 누구인지를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없는 설문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제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연락처를 적습니다. 자, 연락처를 알기 위해서 연락처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번호나 이메일 등 연락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팝업창에서 필요한 것을 선택하는데 연락처는 그냥 적을 수 있기 때문에 단답형을 적습니다. 단답형을 선택하고 연락처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필수 항목이라고 보이십니다. 이것을 활성화시키면
활성화시키면 이 연락처를 작성하지 않으면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락처 같은 경우에는 꼭 필수 항목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문항을 복사할 때 사용하는 아이콘, 삭제할 때 쓰는 아이콘입니다. 그리고 3점을 클릭하게 되면 설명이 있고 응답 확인이 있는데, 자, 설명을 한번 클릭해 보게 되면 아래에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연락처를 적는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필수사항은 이 연락처를 적지 않으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번호라고 적습니다. 그러면 이메일, 주소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이 필요한 내용을 적어 놓으면 응답자는 핸드폰 번호나 이메일 주소를 적을 수가 있습니다. 필수로 하지 않을 때에는 이 필수를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설문을 추가할 때는 우측에 있는 플러스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질문에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은 기아가 스포츠를 좋아하는 이유는, 자, 입력을 하고 단답형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단답형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입력할 수 있는 공간이 형성이 됩니다. 다음 질문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항입니다. 자, 두 번째 문항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있는 플러스를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두 번째 기아가 스포츠를 좋아하는 이유를 50자 이내로 적어 주세요 라고 합니다. 자, 이건 단답형이지만 이것은 좀 길게 작성할 수 있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럴 때는 단답형보다는 장문형을 선택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클릭해서 장문형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를 클릭합니다. 세 번째 문항에서 기한은 433 3
전수를 이용하는 종목이 무엇인지 맞춰 보세요 하고 입력을 하고 여기에 대해 세부적으로 힌트나 설명이 좀 필요하다면 우측에 텍스트 아이콘을 클릭해서 해줘도 되고 밑에 3점에 클릭을 해서 설명을 클릭해 됩니다. 아래에 있는 3점을 클릭해서 팝업창에서 설명을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월드컵이 개최되는 종목입니다. 이러면 이게 힌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종목을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1을 클릭합니다. 야구를 클릭합니다. 옵션 추가를 클릭합니다. 축구를 입력합니다. 옵션 추가를 클릭합니다. 농구라고 입력하고 또 옵션 추가를 클릭합니다. 배구라고 적고 여러분이 더 종목을 추가하셔야 되는데 일단 4개만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를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체크박스 형태의 질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박스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4번 종목에서 좋아하는 종목을 골라주세요. 그러면 옵션 1에 클릭을 하고 축구 옵션 추가에 클릭해서 야구 옵션 추가를 클릭해서 배구 옵션 추가를 클릭해서 스키 옵션 추가를 클릭해서 농구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계속 추가하시면 됩니다. 질문지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추가를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드롭다운 방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롭다운을 클릭합니다.
자, 5번째 항목으로 드롭다운 형태는 좋아하는 종목을 선택해 주세요 라고 입력을 하고, 옵션 1에 축구, 옵션 추가에 야구, 옵션 추가에 농구, 옵션 추가에 배구, 옵션 추가에 골프 주고 여러분이 필요하면 더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항목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를 클릭합니다. 파일 업로드를 보겠습니다. 파일 업로드를 클릭합니다. 응답자가 드라이브에 파일을 업로드하도록 허용합니다 라고 뜨면 여러분이 계속 할 것인지 취소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을 하려면 계속을 클릭합니다. 계속을 클릭하게 되면 파일을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클릭합니다. 그러면 특정 파일 형식만 허용할 것 같으면 활성화를 시켜줍니다. 그러면 문서나 스프레드시트, PDF, 동영상, 프레젠테이션, 그림, 이미지, 오디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파일 형식만 허용할 것 같으면 활성화 시켜주고, 특정 파일을 허용하지 않을 것 같으면 비활성화를 시켜주면 됩니다. 최대 파일 수는 1개에서 10개까지 할 수 있는데 1개를 선택하겠습니다. 최대 파일 크기는 10메가, 100메가, 1기가, 10기가까지 있는데 최대 용량은 1기가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고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일 업로드를 해주면 됩니다. 파일 업로드 항목입니다. 다음 설문지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6번째는 선형 배율입니다. 선형 배율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선형 배율은 뭐냐면 리커드 5단계 척도를 이야기합니다. 리커드 척도 5단계를 이야기하는데, 자, 1에서 5까지가 있습니다. 자, 1에 여러분들이 뭐라고 입력하냐면, 자, 설문에 귀하는 축구를 좋아하십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1단계에 만약에 매우 좋아하지 않는다, 5단계에서 매우 좋아한다라고 입력합니다. 그러면 1단계가 매우 좋아하지 않는다,
2단계, 3단계 같으면 중간이 되죠. 보통이다. 5단계 매우 좋아한다 되죠. 나중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문지를 문항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를 클릭합니다. 팝업창에서 객관식 그리드를 클릭합니다. 일곱 번째 문항으로 객관식 그리드 형태는 기한은 일주일에 종목별로 스포츠 관람을 몇 번 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경우에 자, 행과 열을 나타냅니다. 행은 가로로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고 열은 세로로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행에 축구 적고 행을 추가해서 야구를 적고 행을 추가하는데 농구를 적습니다. 자, 그리고 열에는 자, 1열에는 1회 2회 열 추가해서 3회까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관식 그리드를 활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시 설문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를 클릭합니다. 체크박스 그리드가 있습니다. 클릭하겠습니다. 체크박스 그리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체크박스 그리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기한은 일주일에 좋아하는 음식을 몇 번 드십니까? 라고 물었을 경우에 1행에 짜장면, 2행에 탕수육, 3행에 짬뽕, 1행 추가에 라면이라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열에는, 자, 1열에는 1회, 열에 2회, 3회, 매일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됩니다.
다음 설문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를 클릭합니다. 팝업창에서 날짜를 클릭합니다. 날짜를 나중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그냥 문항에만 추가해 놓고 나중에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문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를 클릭합니다. 팝업창에서 시간을 클릭합니다. 시간을 입력하는 항목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날짜와 시간은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없고 미리 보기나 형태에 가서 나중에 날짜와 시간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 아이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부가 기능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클릭하게 되면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기능이 추가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부가 기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 팔레트 같은 모양이 있는데 테마 맞춤 설정 아이콘입니다.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테마 옵션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테마에 가게 되면 현재 색상이 자주색으로 되어 있는데 빨간색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테마 색상이 빨간색으로 바뀌었고 배경 색상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글꼴 스타일이 있는데 여러분이 보시고 필요한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머리글의 이미지 선택은 여러분이 필요하시면 이미지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필요한 그림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삽입을 클릭합니다. 엑스페를 체크하게 되면 이미지가 삭제가 됩니다. 다시 이미지 선택을 하겠습니다. 스포츠 게임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하나를 선택해서 삽입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미지가 선택되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눈 모양이 있는데 이 미리 보기 기능입니다.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하게 되면 여러분이 작성하신 설문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형태가 스마트폰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보내지게 됩니다. 자, 제목이 나와 있고 이 설명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연락처, 설문지 1번, 2번, 3번, 객관식이죠. 자,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항목이 드랍다운 형태입니다. 클릭하게 되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의 형태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파일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기한은 축구를 좋아하십니까 할 때 아까 5단계를 나타내는데 1단계가 매우 좋아하지 않는다, 5단계가 매우 좋아한다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고 자동적으로 5단계 중에서 필요한 것을 여러분이 체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필요한 것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보시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날짜와 시간이 있는데, 자, 날짜는 여러분이 필요한 날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연도, 월, 일까지입니다. 클릭하게 되면 여러분이 필요한 연도와 날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은 여러분이 적어 주시면 되고, 오전, 오후를 구분해서 여러분이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출하게 되면 이 설문지를 만든 사람에게 제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아이콘이 있습니다. 설정 아이콘을 클릭하겠습니다. 설정에는 일반 탭과 프레젠테이션 퀴즈로 되어 있는데, 자, 일반에는 이메일을 수집할 것 같으면 이메일 수집에 체크해 주시면 되고, 로그인이 필요하게 되면 응답 횟수 1로 제한하겠다 그러면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응답자가 수행할 수 있는 작업, 제출 후 수행할 것이냐, 요약 차트와 텍스트 응답할 것이냐 필요한 곳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일 크기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 프레젠테이션 탭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진행률, 표시줄 표시하기, 질문 순서 무작위로 썼기, 이것을 사용할 때는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확인 메시지가 뭐냐면, 설문지를 작성하는 사람이 응답자가 되는 거죠. 응답자가 다 하고 난 뒤에 어떤 게 나타나냐면은 수고했습니다라고 입력을 해 놓으면 응답이 다 끝났을 때는 이 확인 메시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퀴즈 탭을 클릭하게 되면 여러분이 퀴즈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활성화시켜 주게 되면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체크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정이 되었으면 저장을 클릭합니다. 우측에 보게 되면 플러스는 질문을 추가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 혹시 질문지가 하나 만들어져 있으면 그 질문지를 가져오는 기능입니다. 제목 및 설명을 추가할 때 이 T자를 클릭하게 되면 사용할 수 있고, 이미지를 추가할 때 사용하는 아이콘이고, 그 다음에 동영상을 추가할 때 사용하는 아이콘입니다. 자, 클릭해 보게 되면 동영상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선이 있는데 이 두 개의 선은 섹션을 추가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섹션을 추가할 때는 섹션 추가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아래 새로운 질문의 형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섹션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질문했는 형태는 섹션 1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 되게 되면은 섹션 2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설문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플러스를 클릭하셔가지고 질문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섹션을 2개, 3개 필요한 만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다 끝나고 난 뒤에 여러분이 저장할 때에는 구글 드라이브에서는 설문지를 만들 때 저장 아이콘이 따로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일단 설문이 되면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제목을 입력하고 설문지를 만들었으면 제목을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스포츠 선호도에 대한 연구가 바로 나타나죠. 아니면 입력을 직접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제목이 되면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자, 저장을 위해서 응답자에게 이것을 스마트폰이나 이메일로 보내게 됩니다. 자, 이메일로 보내게 되면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응답자가 다시 준 것을 응답해서 보내주게 되면 여러분이 받아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응답자가 확인해서 다시 보내준 형태가 어떤 형태이냐면 응답자가 응답을 하고 설문지를 다시 보내주게 되면 이 설문지를 작성하는 사람은 이러한 응답의 형태를 받게 됩니다. 응답에 A라고 적혀 있는 것은 2명이 응답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10명이 응답했다면 응답자 옆에 10이라고 나타나고 100명이 있으면 100이라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응답이 오게 되면 요약과 다음에 질문과 개별 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게 되면 요약, 질문 형태가 쭉 나와 있고 개별 보기를 클릭하게 되면 개별에 대한 질문지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응답을 보게 되면 응답이라는 것은 응답자가 2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응답 받기를 활성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 스프레드시트를 클릭하게 되면 응답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응답의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확인하셔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3점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팝업 창에서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을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응답하게 되면 응답자의 수가 나타나게 됩니다. 십자가 표시되어 있는 것을 선택하게 되면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이동이 됩니다. 이동이 되면 여러분이 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필요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성이 다 되었으면 보내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응답자에게 이메일이나 스마트폰으로 전달이 됩니다. 상점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본 만들기, 실행 취소, 사본 만들기, 유시통으로 이동, 인쇄,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필요한 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